왜? 잘못 신청. 뭐야? 자, 근데 선생님이 번호대로 가지 않았고 얘들아 지문마다의 어떤 글의 구조를 가지고 만들었거든. 그래서 비교 대조를 하는 좌우 양분이 되는 글들이랑 그 다음에 인과 흐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흘러가는 글의 흐름이랑 그 다음에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예시가 오는 글이랑 그 다음에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가는 글의 구조랑 그 다음에 주장과 논거가 펼쳐지는 글의 구조로 5가지로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번호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딱 봤는데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드렸던 객관식 직보책 있죠? 그거를 책을 옆에다 펼쳐놓고 거기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현준아 준비됐니? 간다 이제. 자, 먼저 비교 대조를 나타내는 것 중에 10-8이 있습니다. 이 글 혹시 기억나요? 공감과 연민의 차이. 공감이 뭐였더라? empathy. 그 다음에 연민은요? compassion.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공감은 어떤 차이가 있다 해서 공감은 고통을 공유한다 공유하지 않는다. 공유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감수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감수성이 있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혼자 이건 공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감만 있으면 없어? 그렇지. 누가 얘기했어? 압도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overwhelming 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연민이라고 하는 거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반응을 한다고 그랬지? 따뜻하게 반응해 주는 거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렇게 되면 심박수가 올라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됐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돌봐주고 있다는 느낌, 그 다음에 기쁨 느낌 이런 것들을 다 가지는 뇌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뭐가 커진다고 했어요? 뭐를 강화시킨다 했어요, 연민은? 사회적 유대, 본딩을 강화시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 왜? Social ties, very good. 또는 social bonding, social bonds.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이 뭐였어요? 컴패션을 이루자. 연민이 정답이다. 공감을 변화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 결론은 연민과 공감이 합쳐지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건 사회적 유대가 올라간다. 이런 말이었던 거죠. 기억나세요? 자, 그 다음에 14-3은 우리가 아직 안 했는데 일단 해볼까? 어제 안 했습니다. 하지 않았어. 너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다고. 왜안 했죠? 이게 저랑 시우랑 그 편의점 갔을 때 하셨. 그거는 뮤직 오페라. 그거 언제 하죠? 근데 저희 진도가 밀렸어요. 밀렸어요. 그때 우리 6회를 할 때 내가 왜 2개를 안 했지? 선생님 위에 좀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러면은 수업을 해야 될까 오늘? 아니요. 근데 사실 지금 쉽긴 합니다. 어려운 지문은 아니긴 하지. 사실 이 정도 됐으면 다 알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한번 읽어보고 그냥 문제 푸니까 진짜 입만 살아가지고. 그럼 정리할게 그러면. 자, 표준 경제랑 정체성 경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이 글의 키워드는요 정체성 경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좌쪽에는 표준 경제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표준 경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더라? 소비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반면에 정체성 경제는요? 정체성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했었지? 직업. 그렇지. 직업.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했냐면 생산성이라고 표현했거든. 그게 지우야 직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뭘 사셨어요? 라고 묻지 않고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먼저 묻는다 그랬지. 그러면 뭐가 뭐보다 더 큰 거야? 무슨 일 하세요? 라고 하는 직업과 무엇을 소비하세요? 라고 했을 때 뭐가 더 중요한 게 정체성 경제다. 그렇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정체성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숨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공장 일자리가 만약에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였지 이게?
기억나? 정체성을 잃는다. 그렇지. 정체성을 잃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를 한다? 포퓰리즘을 자극한다라고 얘기했었어. 포퓰리즘이 뭐냐면 얘들아 노동 계급이나 아니면 특권 엘리트 계급이나 같은 거다. 그러니까 포퓰리즘 얘들아 파퓰러에서 온 거거든. 파퓰러. 그러니까 대중들을 향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러면 안 들어봤니? 지금 현재 정부가 사람들한테 한 사람당 15만 원씩 25만 원씩 지금 소득세 주고 있는 거 알지? 돈. 알고 있어? 너네 받았어 돈? 아, 부모님이 받았겠구나 너네는. 그리고 돈을 주거든. 그거를 뭐라고 비판하냐면 포퓰리즘이다라고 해. 표심을 의식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돈을 나눠주려고 하는 행위인 거야. 이해돼? 근데 난 솔직히 안 받아도 되거든. 그러면 나도 25만 원 받고 너네도 25만 원 받으면 그게 공평해 안 공평해? 안 공평한 거지. 나는 빵원을 받고 니네가 30만 원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오늘 아이스크림 사주시는 거 같아요. 갑자기? 아 봐서 열심히 하면. 자 그래서 이 공장 일자리를 상실하는 것은 정체성을 잃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야. 그래서 공장 일자리를 상실하는 건 그냥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낮은 실업률을 그래서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낮은 실업률이 곧 몰이하는 거니까 정체성을 상실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 글의 키포인트였어요. 낮은 실험이면 정체성 상실이야지. 높은 실험이면 정체성 상실. 그러네. 이게 바로 정체성 경제다 이런 말이죠. 천재. 뭐라고? 천재라고. 그러니까 천도.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거 딱 키워드만 봐도 내용 생각나야 되지? 이거 뭐였더라? 둘의 공통점이 뭐였지? 두 집단 모두? 일탈. 같은 일탈 행위를 했지? 일탈 행위가 영어로 뭐였더라? 와, 잘한다. 아이스크림. 일탈 행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세인트로 인식됐던 사람들은 어땠더라? 성자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어땠어? 감옥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그 다음에 명성도 그대로 유지했고 고임금 일자리도 유지했었죠. 반면에 망나니 집단은 어땠어요? 망나니였으니까 네 감옥도 제일도 가게 되고요. 임금도 낮아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반응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회적 반응이 뭘 결정한다? 미래. 미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삶의 경로를 결정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세요? 이게 바로 이 글의 핵심 흐름입니다. 도움되고 있어? 아니면 그만할까? 되는데. 좀 반말이잖아. 요. 요. 자, 5-4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디스트레스가 뭐였더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였고 얘는 유스트레스라고 불렀지. 각각 두 개의 차이가 뭐였어? 스트레스는 좋은 거라다.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고 이게 좋은 거였지. 얘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교감신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는 신호였었죠. 그 다음에 유스트레스는 하나로 말하면 뭐였어요? 동기부여의 원천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심혈관의 부담이 줄어요, 늘어요? 줄어요. 네, 줄게 되고 옥시토신 또 나왔다 그지? 옥시토신이 증가하면서 심장 치유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를 통해서 디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로 바꾸라고 했지? 그렇지. 명상. 영어로 뭐예요? 메디테이션. 그렇지. 아이고. 잘했다. 자, 그 다음에 20달에서 한번 가볼게요. 자, 둘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유치. 부부남력에 대해서. 결론 한번 써볼까? 자, 좌쪽을 액체라고 하고 우쪽을 기체라고 하면 될게요. 액체 같은 경우는 압력을 높여요. 그러면 부피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는 게 액체 특징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농도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그게 바로 액체의 특징이죠. 반면에 기체는요. 압력을 올려요. 그러니까 풍선을 찌그러뜨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면은 부피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야지. 그치? 네. 그러면 압력이 올라가면 부피가 내려가고 밀도는요. 높아져.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압력이 내려가게 되면은요. 부피는 그러니까 압력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얘들아 풍선을 찌그러뜨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부피가 어때? 맞아요. 커지는 거야. 그러면 밀도는요. 인구 밀도는요. 맞아요. 낮아지게 되죠. 그럼 인구 밀도가 낮아지면은요. 충돌은 분자 간의 충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게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죠. 그래서 기체에서의 부분 압력은 뭐랑 같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기체의 잘한다. 농도. 본문에서 무슨 농도라고 했었지? 유효 농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effective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잘하네. 13-4번 13-4번을 보여달라고?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번이죠. 자, 지그재그 브랜딩 기억나십니까? 지그재그라고 하는 거에서 남들이 재그할 때 지그하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재그는 결국 뭐예요? 기억나? 남들이 안 하는 거. 재그가 남들이 안 하는 거야. 아. 그래서 뭐라고 불렀지? 정. 기준점이라고 불렀지? 남들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더라? anchor. 그렇지. anchor이라고 불렀었죠. anchor라는 게 원래 닫히어서 뿌리 내리고 있는 기준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A로 시작하는 단어 아무거나 얘기하는 파닉스 시간이 아닙니다만. 액세스 맞지 않아? access요? 추. 액시스. 접근. 근데 이제 앵커라고 해줘야죠 여기서는. 그치?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브랜드가 뭐를 해야지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아? 지그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지그라고 하는 게 결국 무슨 뜻이에요? 기존에 생각하는 거에서 이탈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연상을 어떻게 하는 거야? 데비언트. 그렇지. 벗어나는 거지. 그래서 기존의 연상을 깨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면은 원래 뇌는 뭐 하는 걸 좋아하는데? 패턴을 인식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패턴 감지가 깨져 안 깨져? 깨져요. 깨져서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있게 된다? 사람들이 그 광고에 주의 집중하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얘들아 내용 기억하는구나. 너무 감동이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끝까지 끌어본 다음에 생각해보겠다. 찌낀. 자, 그다음 인쇄기 한번 가볼게요. 인쇄기는 타임라인으로 나왔던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맨 처음에는요. 뭐부터 시작이었어? 1440년 구텐베르크. 그때 몇 대였어 인쇄기가? 한 대였어, 한 대. 그러다가 50년 후에는요. 25대. 1000대가 됐고. 와, 도연아 어떻게 이런 것까지 기억하니? 아까 학교 있는데 내렸죠? 그래. 내가 지금 순서 문제 틀리지 말라고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네? 수십 년 뒤에 책이 보급률이 보급률이 엄청 폭증하게 되죠? 폭증하게 돼서 4천만 권이었는데 몇 권이 되더라? 5억 정도 되죠.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공급 비용이 낮아지게 됐죠? 몇 배 하락했다 그랬어? 340분의 1로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게 이 글의 흐름이었습니다. 됐어요? 12-4번 가볼게요. 12-4 시험 보면 맞니? 아닌 느낌. 아닌데. 내 처음 보는 글인데? 아니. 이게 시험에 빠져서 없나 보다. 자, 그다음 10-6도 빠졌지? 예. 그다음 14-4번 가볼게요. 고정관념과 미디어. 자, 여기서 보면은 미디어가 결국에는 묘사하는 내용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고 했어. 그래서 미디어 묘사가 결국 뭐를 해준다? 고정관념을 학습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니네가 TV에서 미인이라고 자꾸 드러나는 주체가 있으면 그 사람이 자꾸 미녀라고 생각하잖아. 왜? 그냥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기억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고정관념은 학습이 되는데 그게 뭐에 의해서 가능한 거다? 미디어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래서 기대가 형성이 되지. 미디어에서 내가 봤던 게 있어. 아, 미는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때? 그 기대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예언이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본다 그랬지.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오는 결과가 뭐였어? 기대를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행동만 보게 되는 거죠. 그거를 무슨 바이어스라고 하게 얘들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Confirmation bias라고 합니다. Confirmation bias는 8개의 바이어스 중에 최초로 수능에서 나왔던 편견으로 이 지문하고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삼각과 예시로 가볼게요. 10-5번 가보자. 자, 이 글 기억나요 혹시? 네. 예시 4가지 뭐였어? 향수. 향수랑 동물. 원주민이 가죽. 동물 가죽 입는 거랑 그 다음에 축구팀. 그치 그 스포츠 팀의 유니폼 입는 거랑 그 다음에 노래. 음악이 있었죠. 그쵸? 이게 4가지가 있었고 이 4가지를 전부 다 풀언 한다고 얘기했었지. 노래도 입는 거고 옷도 입는 거고 향수도 입는 거고 동물 가죽도 입는 거다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입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였지? 그 와중에 물질의 특성을. 그렇지.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걸친 것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특성을 가져온다. 그렇지. 그래서 좀 멋있게 말해볼게. 그 특성을 취한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취한다는 표현이 뭐였었어? take on 또는 assuming이라는 동사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이런 특징, characteristic을 취한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는 하나가 되는 거다라는 개념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화 가볼게요. 자, 노화는 바로 뭐 때문이다? 마이크로 바이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노화가 되면은 마이크로 바이옴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 바이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생제 처방을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안 되고 어떻게 하라 그랬지? 종합적인 접근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여기서 말하는 종합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어떤 단어 배웠어? integrated 또는 homogeneous. holistic. 아, 지난주 문제풀이 나왔었잖아. 기억나 안 나? holistic에서 시우야 홀 느껴진다고 얘기했었잖아. 기억나 안 나? 그래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합적인 전반적인이라고 했을 때 C로 시작하는 거 알아요 혹시? comprehensive 거의 맞췄다. comprehensive 종합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얘들아 이해를 해야 종합할 수 있잖아.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첫 수업부터 했으면 할 수 있었겠어? 너네가 내용을 다 이해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종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해하다와 종합하다는 같은 개념에서 온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변한다고 했지? 3가지 요인이 있었어. 하나는 치과. 그래, 식단인데 치아가 빠지게 되면 어떤 영향을 주니까? 과일을 못 먹게 되니까 그래서 식단의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거주 환경이 중요했었지. 그래서 요양시설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과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분들의 뱃속의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이 다르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항생제를 처방받느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는요 그거였어요. 혹시 스키너 기억나요? 스키너? 네. 뭐였지 내용이? 그 다음에 또 삐아제의 비둘기 이거 기억나죠? 고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연구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 아이디어의 와우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언론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사진이 있는 것처럼 연구를 통해서 아이디어에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라고 해서 예시 누가 나왔어요? 스키너하고 삐아제가 나왔죠. 그리고 스키너는 뭐예요? 비둘기죠, 비둘기. 그리고 비둘기에 대해서 어땠어?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엄청 끔찍했고 이 사람이 납득을 못해서 저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내 눈앞에서 보고 나니까 설득이 돼버린 거지. 즉 아이디어로만 존재했던 것이 스키너의 연구를 통해서 내가 설득을 당했다라는 말이 생명을 불어넣어줬다라는 말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삐아제도 어땠어? 삐아제가 한 말이 진리는 아니었어. 그렇지만 아니 스키너는 대표적인 뭐였니 얘들아? 행동주의. 행동주의 연구자 중에 한 명이었어. 그리고 삐아제는 행동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 아동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정리한 사람이었어. 휴먼 디벨롭먼트를 정리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행동주의가 아닌 이 사람을 보고 진리는 아니었지만 뭐라고 생각한 거야? 역시 설득됐어. 그래서 행동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인 거예요. 이거 우리 첫날 수업하잖아 이거. 자 20-2번 가볼게요. 자 숲을 뭐로 봤지 얘들아? 하나의 뭐로 봤죠? 생명체로 봤죠. 생명체로. 그래서 숲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연결돼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연결돼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문제 풀 때 뭐가 나왔었어? interconnectedness. 그렇지. 나왔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에 대한 예시가 4가지가 나왔어. 어떻게 했어? 그렇지. 병든 나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얘한테? 그렇지. 화학물질을 뿜어서 옆에 있는 애가 키워주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뿌리랑 균을 통해서 여기서 균이라는 거는 그 버섯도 해당한다 그랬잖아. 얘네가 지하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연결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얘네도 호르몬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수분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향기도 주고받는다 해서 2가지 예시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지? 경련으로 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숲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의 예시로 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거는 뭐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지? 뭐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지? 기대. 정우야 너무 잘한다. 기대의 틀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물을 바라볼 때 뭐에 사로잡혀요? 기대의 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를 방해합니까? 정확하게 뭐 하는 걸 방해해요?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죠. 정우는 초성 퀴즈 엄청 잘 푼다. 자, 그래서 예시자 결론이 뭐였더라? 예시 중에 뭐가 있었지? 눈이 하나 있었고 손이 하나 있었어요. 눈을 어떻게 하는 게 문제였지? 너무 위에다 그리는 거지. 실제로는 눈이 어디쯤에 있는데? 중간쯤에 있는데, 그쵸? 그 다음에 손은요, 너무 작아요. 작게 그리죠. 사실은 어때요? 손의 사이즈랑 얼굴 크기랑 거의 비슷한데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뭐를 해야지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한 관찰. 그렇지. 그래서 관찰을 통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고정관념 탈피 훈련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어째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내용 리마인드 되고 있어요? 예. 대답 안 하면 안 한다. 예. 협박해야지. 예. 오늘 안 온 사람들 후회하겠어요? 예. 아이스크림. 뭐라고요? 아이스크림 못 먹어서 후회하겠어요? 예. 자, 빛공에 가볼게요. 빛공에 거북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등불. 빛이 등불 생각나는 게 뭐냐? 달, 해서 달 호텔. 인공 조명. 그렇지, 맞아. 인공 조명에 누가 돼요? 갓 부화한 새끼가 어떻게 다르지? 이끌려서 길을 잃게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쉬어요 차에. 차에 가서 치이거나 포식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울타리 같은데 잘못 낑긴다 그랬지?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끼 거북이 맞아요. 죽어요.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결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두 가지였죠. 하나는 안 보이는 빛. 그렇지.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었지? 거북이한테만 안 보이는 빛. 인공 조명. 뭐라고 했지? 털출 Total safe lightning이라고 얘기했었죠. 하나 더 뭐였더라? 어떻게 하자? 밤에 불을 꺼라. 끄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괜찮아요? 자, 감기 아연 어떤 키워드였죠? 연결. 감기는 굉장히 흔한데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도 되게 많이 드는데 이렇게 얘기했었죠? 뭐 일을 못하게 된다든지 생산성이 떨어진다든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생기게 된다. 나 사회적 비용이라고 적을게. 사회적 비용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기에 취약한가? 왜 취약한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밝혀졌다 안 밝혀졌다? 안 밝혀졌다. 그렇지. 메커니즘은 불분명하기는 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걸로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의심됐던 게 뭐였더라? 아연 부족. 그렇지. 아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근데 왜 아연이 부족한 게 문제가 된다고 연결됐었지? 면역력 저하. 아연이 결핍되면은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거를 항상.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연구를 펼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아연이 들어간 식품, 캔디라든지 시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 중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되세요? 네. 자, 식물 환기 가보겠습니다. 식물 환기는 왜 필요하다 그랬지? 증산작용. 그렇지. 증산작용과 공기를 순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해충에 꼬이게 되고 fly 그리고 곰팡이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리해 줬는데 해야 될 거는요. 애초에 통풍이 좋은 곳에다가 두어라. 근데 만약에 자연 통풍이 안 되면은요. 팬 예를 들면 순환기를 설치를 하던지 아니면 선풍기를 설치를 하던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만약 할 수 있으면 천장에다가 팬을 달아라 라고 하는 인공적인 해결책도 주었죠. 그 다음에 대신에 요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였더라? 만약에 인공적인 환기를 하려고 했을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빠른 바람. 빠른 바람. 직접적인 그렇지. 직접적인 강한 바람은 피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한 방향으로 빡 쏴서 오는 게 아니라 디플. 그렇지. 여러 방향으로 부드럽게 와야 된다. 이런 의미죠. 뭐라고? 자, 23-5번 가볼게요. 개인사 편향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 개인의 경험으로 편견이 생긴다. 그렇지. 그래서 편견이 생기면 자기가 어떤 퍼스널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개인의 경험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가난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차별을 경험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뭐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렇지. 이런 일이 재발이 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과대평가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문제 풀 때 어떤 단어 나왔어? overestimate 한다. 기억났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얘기했었어요? 어떻게 해결해라? 다각적 모든 사람들이 어떨 거다?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그게 무슨 말이었더라? 모두가 다
아기가 없이 다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걸 수용하라고 했어요? 전체적인 거. 그렇지. 여기서도 멀티플이 나오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라. 그래서 이게 어렵지만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고 글을 쓴 사람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었습니다. 나 이렇게 정리해보는 건 처음이거든. 영어 수업인데 한국어로 정리하는 건 처음이야. 꽤 괜찮은 것 같네. 자, 다음 19단서 한번 가볼게요. 전통식품 지식.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였더라? 전통 집단이 뭐 한다 그랬어? 집단의 뭐에 대한 지식이었지? 전통식품에 대한 영양 지식이었죠? 그쵸? 그리고 이 영양 지식이 곧 뭐의 원천이야? 그 지역에 대한 자부심의 원천이기도 했으면서 그러면서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거였다라고 지식을 정의를 내려줬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지?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아, 이거 잘하네.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뭐가 위협되고 있었죠? 지식을 그렇지. 세대 간의 지식 전달에 위협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도연아 너무 잘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어떤 해결책을 얘기했어? 와라. 아, 도시에서 시골로 다시 와라? 도시 남자도 할 수 있겠어? 이 전통 식품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하라? 열려라. 그래, 이거에 대해서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보존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떠나요. 누가 떠나요? 지식이 떠나죠. 그래서 영원히 상실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죽지 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판단에 관한 거였는데 혹시 기억나? 그 사람이 어떤 거를 딱 봤을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는 어떻다고 했어? 나빠요?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어. 왜? 왜냐면 경계. 그렇지. 그래서 경계를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그게 겉모습만 판단했는데 그게 팩트가 아닐 때 뭐가 문제가 돼?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은 경우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겉모습의 너머의 inner peace. peace 아니 inner 그거 있잖아요. 더 깊은 모습. 이유를 찾아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잖아. 그래서 작가는 어떻게 했어요? 필자는 페이스탑 그렇지. 필자가 girl stop 이라고 해서 자기 점검을 하는 모습으로 girl stop 야 그만해 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 검열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패턴이죠? 주장, 논거, 반박입니다. 몇 개 안 돼. 자, 외부 질문 일단 먼저 정리해볼게요. 윤리적 특수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윤리적 특수주의의 핵심 주장은 뭐였어요, 얘들아? 특수주의는 뭐다? 보편주의에 대조했을 때 유연하다. 그렇지. 상황적 민감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보편주의는요. 원칙이 정해지면 곧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 분명해요? 안 분명해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영상 말미에 T자 그래프 그려가지고 T그래프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했잖아. 기억나요. 현준이만 안 들었나 보네. 들었는데. 들었는데 왜 몰라? 기억난다. 아 그런가요? 그러지 않았어?
기억난다. 아, 기억난다고. 기억나는구나. 자, 그러면은 장점은 두 가지였어요. 어떤 장점이었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맥락에 민감하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 썼어? motor sensitivity for 무슨 저지먼트? 유니버설 situational 상황적인 판단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도덕 요소들 간의 그렇지 충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이유가 뭐였더라? 어떤 요소도 충돌되지 않는 이유가? 그렇지 요소 간의 최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었더라? 도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 요소 간의 최우선순위가 없다라는 말?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뭐가 무조건 적용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이해됐죠? 안 자 들렸는데? 네? 안 들렸는데. 아 도현 좀 더 크게 얘기해 볼래? 그냥 상황 보고 알아서 판단해라. 그래 상황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언제나 A가 옳고 B가 옳고가 아니라 어떨 땐 A가 옳고 어떨 때는 B가 옳고 이러니까 두 개 요소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땐 A가 어쩔 땐 B가 우세하는 거죠. 그래서 충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단점은 뭐였어요? 단점은? 행동을 정할 수 없어. 그렇지 그래서 행동을 규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개념이 부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시로 뭐가 나왔었어? 술 마시기. 그렇지. 맥주 마시기에 대해서 이거를 휴식이라고 볼 거야? 아니면 친구랑 시간을 보내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뭐가 문제된다 그랬어? 이렇게 됐을 때 미성년자가 과음하는 거는 미성년자가 술 마시는 거는 과음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현준이가 나중에 말술 될 것 같거든. 지금 딱 관상학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현준이가 지금 이제 딱 수업 끝나고 몬스터 대신에 카스를 사가지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저 지금 휴식 갖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보편주의 말고 특수주의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왜냐? 이 상황상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현준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나중에 크면 얘기해라. 술 잘 마셔요. 저요? 네. 옛날에는 적잖게 먹었던 것 같은데 주량이 많아요. 주량이 소주. 오피셜로요? 아니면 진짜요. 난 취하기 전까지. 캔으로 해서 소주 캔. 소주가 캔이 있어요? 캔이 어딨어? 없어요? 잘 모르는 척하네. 캔. 연기를 잘하는구만. 캔은 선생님 그래서 주량이 어느 정도예요? 자, 그래서요.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게 특수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도덕적인 결정을 할 때,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는 뭐가 뭐보다 더 중요하다? 고정 규칙보다 맥락, 상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맥락이라는 단어 요즘에 수능에서 엄청 사랑하는 단어 C로 시작하는 거 뭐였더라? Context, very good.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18-4는 결국엔 주제 같으니까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윤리적 특수주의는 어떤 주장을 했어요? 얘는 뭐를 거부해? 보편 원칙을 거부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다시 한번 써볼까? 특수주의가 영어로 뭐였지 얘들아? 잘했어. 그럼 보편 원칙은 뭐였어? 유니버설 프린시플. 정우야 너무 잘하네. 자, 그래서 예시에서 뭐가 나왔었지 얘들아? 정직이 항상 옳으냐 라고 물어봤지. 그랬을 때 도끼든 악당이 할머니 할머니의 위치를 물으면 알려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짓말을 해야 돼? 아니면은 거짓말하면 안 돼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지. 와? 거짓말을 언제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네.
그지? 그러면 항상 정직해야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바로 뭐예요? 보편주의. 그렇지. 보편주의가 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해서 할머니를 지켜야지라고 했던 거는 특수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편주의는 너무 어떻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엄격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 결론이 유연성 있게 말하. 도덕적 경험 혹시 하나? 무슨 빌리티? flexibility. 그러니까 그 유연성이 중요한 거잖아. 그지? flexibility. 여기도 적을게. 유연성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도덕적 뭐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 참여. 참여에 민감하다. 참여라는 게 결국 무슨 말이었어, 얘들아? 그 상황에 이입이 되는 거고 그 상황의 미묘함에 반응하는 거고 맥락적 민감성이 있다 이런 말인 거지, 그치? 그래서 도덕적 참여라고 표현한 거다. 좋습. 자 보자. 자 그다음 2, 3, 3번입니다. 혹시 기억나니? 예. 그 비유 세 가지가 있었어. 뭐 있었어? 거울 속에 아 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얘기했지? 거울 속의 모습을 보면서 예쁘다. 뭐였어? 거울 속의 모습. 진짜다. 진짜다?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이 나다? 제뉴인. 제뉴인하다? 아니 여기서 false gold가 나오는 거잖아 얘들아. 이거 뭐였어? false gold가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imitation. 그게 뭐니까 결국 모방. 그 모방이니까 결국 뭐야? 커피. 이 false gold가 무슨 뜻이었지? 기억나? 아까 전에 문제에서 물어봤잖아 내가. 진짜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렇지. 진짜처럼 보이나 사실 가치는 0인 것을 false gold라고 얘기했었지.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위조품을 말하는 거였어. 그래서 imitation도 있었고 또 뭐 있었더라? fake도 있었고 또 레플리카. replica도 있었고 또 No off. knock off도 있었고 미쳤다. 그 다음에 또 카운터페이. counterfeit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mimicry도 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성공은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모방. 모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모방에서 온다? 실패가 모방에서 온다 이렇게 됐었죠. 근데 왜 실패가 모방에서 온다고 했어요? 그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방은 곧 뭐다? 실패다. 이게 23-3번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더라? 어떻게 하라 그랬지? Just be you. 그렇지. 진짜 너 자신이 되어야 되고 너만의 길을 가라 라고 했던 게 이 글이 내렸던 결론입니다. 됐을까요? 네. 자, 쪼짜. 외부 지문을 우리가 아직 안 했는데 영상 대체. 영상 대체. 우리 학교에서 한번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해도 돼 내가? 그러면 그냥 해도 돼? 자들은 하는 거예요. 지들. 프로의 세계. 이럴 때 쓰라고 해준 말이 아닌데. 냉철하지. 이거 2-1 정리 안 해도 돼? 책은 준비했는데 내가 책을 안 줘서 일단 영상을 안 찍었거든. 그럼 일단 지금 책을 주세요. 드리긴 할게요. 자, 아니 투표를 해주세요. 내가 일단 설명을 해볼게. 설명을 해보고 너네가 만약에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수업을 해야겠다. 알겠지? 자, 이 글은요 사고 유연성이 되게 중요한 글이지. 첫 번째 문장부터 mental horsepower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신력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오냐. 그래서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반드시 모인 건 아니다. 사고가 이혼한 게 아니라. 유연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동기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역설, 그러니까 통념을 처음에 언급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해? 똑똑하면 그만큼 자기가 맞다고 생각. 그만큼 맞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IQ가 높으면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안에 답이 많아서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죠. 그 이유가 뭐였어? 똑똑한 사람들은 패턴을 빨리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똑똑할수록 어때요? 고집이 세요. 그렇지. 똑똑할수록 고집이 세니까 자신의 신념을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수정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학 천재를 연구를 했더니 그 사람이 어땠어요? 평범한 주제를 줬을 때, 예를 들면 피부 발진이라고 하는 평범한 주제를 줬을 때는 어땠어? 잘했어 못했어? 못해요. 잘했지. 잘해요. 근데 만약에 신념과 관련된 이념과 관련된 주제를 줬을 때는요 못해요. 어땠어? 자신의 신념하고 일치하면 잘해요. 잘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념과 일치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렇지, 더 실패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였어요? 사람들이 어떤 편향을 갖게 돼? 지능이 뭐라고 생각한다? 진실에 맞서는? 얘 내용 모르는데? 알아요. 아는데. 무기라고 생각하지, 그치? 그러면 나는 편향돼 있지 않아. 나는 편향이 되어 있지 않아. 라고 하는 편향이, 그렇지, 그게 편향이다. 그게 결국에는 편견이다. 편견이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그쵸? 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됐네요. 얘들아, 외부 시험 2개는 무조건 나와. 괜찮겠어? 영상. 알았어, 영상 찍어줄게. 꼭 들어라. 자,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역설 가볼게요. 이거 그린워시 기억나죠? 이게 무슨 내용이었더라?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환경 파괴. 그렇지. 환경 파괴 교통 정책도 지지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능과 불가능으로 논거를 펼쳤는데요. 트레이드 오프가 그러니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게 가능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생태. 환경과 건강을 챙기면서 뭐 하는 것도 가능했어? 경제라서 올게. 경제 성장이 되는 것도 가능했었어. 그런데 뭐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었지? 환경. 동시요. 환경, 동시. 좋은 거랑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였고 뭐가 안 좋은 거였어. 환경에 좋은 거랑 안 좋은 거. 케이크를 가지고 있으면 뭐 있었죠? 그래, 그거잖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속 가능성과 지속 불가능성은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지속 불가능성이 뭐야? 환경 파괴잖아. 그다음 지속 가능성은 환경 보호잖아.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였지? 성장은 여기서 나왔잖아. 성장은 둘 중에 하나다. 지속 가능하거나 불지속.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이 글 결론이에요, 이게. 네. 자, 일단 자유놀이 갑시다. 프리플레이 기억나시죠?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자유놀이를 통해서 뭐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 2가지. 공간 지능 능력. 그렇지. 공간 지각 능력도 키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향 감각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들었죠? 3가지 예시가 나왔어요. 어디 살 때가 어디 살 때보다 좋더라? 시골. 그렇지. 그 다음에 9살짜리 애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혼자 동네를 돌아다니면 훨씬 공간 지각 능력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차를 타고 다니는 애들보다 스스로 학교를 가는 11살 아이가 지도를 더 정확하게 그려내더라. 그래서요,
차를 타고 다니는 애들이 결국 뭐가 되겠지? Stop being explorers.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요? 스스로 능동이 된다. 스스로 뭐 길을 찾는 능력을 그러니까 스스로 길 찾기를 못한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공간. 그렇지. 공간 지각 능력이 클 수 없다. 그러면 are driven 한다는 것은 free play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의 대조점으로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조점으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화살표 방향이 이상한데요. 왜요?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저하되는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점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거 헷갈리면 큰일 나니까. 아 그래. 기미. 자, 그 다음에 신화, 미스 기억나요? 미스? 신화의 공통점이 있더라. 문화를 막론하고 신화가 다 똑같던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같은 뭐라고 했었네 본문에서.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 생활 사회적 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공유한다는 것은 예시가 뭐가 있었지? 친구이거나 가족. 적이거나 그 다음에 강자이거나 약자이거나 그 다음에 사랑, 뭐 죽음, 그 다음에 자원 경쟁 이런 것들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있었다. 이게 다 어디에 살고 있든 다 공통이더라. 그러니까 이걸 그렇지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라 하더라도 신화는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같은 사회적 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갈까? 오페라. 자, 오페라는 뭐라고 했었지? 음악으로 된 작품이면서 주로 뭐로 구성되어 있다?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얘가 강력한 이유가 뭐였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같이 있으니까? 그렇지. 음악이 있으니까 감정이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인물에 공감을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게 결국 뭐로 이어진다 그랬어? 자기 인식으로 몰입을 통해서 자기 인식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오페라가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뭐하고 있다 그랬지? 진화하고 있다. 그렇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지도화 갑시다. 그 지도화에 대해서 무슨 얘기 했었지 얘들아? 기억나? 지도화를 통해서 지리가 역사의 내러티브라고 있었죠? 역사 서술의 통합이 된다, 합쳐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한편 디지털 지도가 어떤 영속성을 가진다 그랬어? 종이 지도. 그렇지. 종이 지도에 전통성이 있었잖아. 그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한편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데이터와 연합해서 뭐라고? 분석할 수 데이터를 오버레이. 그렇지. 합치고 그 다음에 오버레이 레이어를 겹치고 이런 것들을 무슨 기술이라고 그랬어? GIS 지리 공간 기술이라고 했었죠? 이걸 통해서 뭐가 가능해져서 새로운 분석이 가능해지게 돼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니? 공간적 전환이라고 표현했었죠. 영어로 뭐라고 했었게? 공간적 전환 spatial conversion. turn이라고 했었습니다. 얘들아 이도현은 지금 본문 내용 다 기억하고 있는데? 좋네요. 좋네요. 뭐 판교고 다니세요? 너 왜? 아 너도 다 기억하고 있다고? 머리가 안 아픈가 보네? 아닌데.
아닌데 꾀병인 거 걸렸는데. 자, 그 다음에 근접성 매력 가볼게요. 이거 내용 기억나요? 무슨 내용이더라? 기억나는 이 중에 그 양날의 거. 양날의 거. 부정적인 거랑 긍정적인 거 둘 다. 오, 잘한다 잘한다. 또 아는 거 나와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근접성이라는 게 마음이 가까운 거야, 몸이 가까운 거야? 그렇지. 그래서 물리적인 근접성이 다른 어떤 특성 보다 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 패밀리 네임의 첫 글자가 알파벳이 가까울수록 뭐가 됐지? 친구가 됐지. 하지만 반전이 있었죠. 어떤 반전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리적인 접근은요, 물리적인 근접성은요, 호감도 이렇게 올려주지만, 건강도 그렇지, 비호감도 반감도 올려준다. 그 이유가 뭐였더라? 기억나? 그만큼 옆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사가 안좀 습관. 그렇지,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짜증을 유발하는 행동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어제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했었구나.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SNS 지속성이에요. 이거 SNS 지속성 하면은 뭐가 생각나야 되지, 얘들아? 공원. 공원에 덧없음이 생각나야 되겠지? 공원에서 만나서 대화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랬지. 뭐더라? 동시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일시성이라고 하는 건데, 왜 일시성이라고 하냐면 동시에 있어야 되면서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근데 그냥 대화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공원에 덧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NS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온라인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뭐라고 쓰는지 기억나요? 지속성? Sustainability. 아닌 것 같은. Sustainability. 그거는 약간 환경 지속 가능성 이런 거 할 때 쓰면 더 좋을 것 같고, persistence였지, 그지? 본문에 따르면. 그래서 SNS 지속성은 뭐였더라? 결국에는 콘텐츠가 안 사라진다 이런 의미였죠, 그지? 근데 이게 SNS가 가지고 있는 설계할 때부터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사라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덧없음이랑 대조를 했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였어? 동시야, 동시가 아니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서도 뭐 어떻게 돼요? 서로 이야기는 주고받을 수 있잖아. 내가 릴스 아침에 올려놓으면 정우가 밤에 확인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네가 그 릴스에다가 댓글 달고 반응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잖아.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 비동시 상호작용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중요했어, 얘들아? 동시에 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같은 공간. 그게 비동시 상호작용이야. 그 다음에 기록이 남아요. 그렇지. 기록이 소멸되지 않죠. 수십 년간 보관할 수 있다고 본문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전례 없는. 그렇지. 전례 없는 속도로 on the record, 기록에 남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됐죠? 다 했어, 얘들아. 32개. 아이스크림. 아쉽다. 오늘 솔직히 진짜 먹어야 돼. 시험 끝나고 와서 뭐 사줄게. 좋네요. 됐어? 잘했다.